안녕하세요. 오늘 책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는 남자의 네 번째 스토리, 프레임이라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는 책 소개, 책 추천 영상 아닙니다. 아시죠?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하나라도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가 제 채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책이 제가 심리를 아는 사람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책이기도 해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심리책을 한 몇십 권 읽다 보니까 지구가 둥근 게 진실인데, 나는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충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는 건 점점 많아져도 이걸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 이 책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심리적인 오류들을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줘요.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왜곡도 많이 되고 그로부터 문제도 발생한다는 건데, 하지만 결국 이 프레임이 생기는 원리와 영향을 이해를 하면 오히려 이 프레임을 잘 설정해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결국 이 책이 하는 말, 그리고 여러 심리책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건데, 이건 심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다 이해가 될 거고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말이랑 별반 다를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책이 좋았던 점은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이게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지가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들로 설명을 해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줘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금액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분해주는 일종의 실험을 했는데, 이 배분에 대한 게임 명칭을 뭐로 짓느냐에 따라서 배분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상의 달인 게임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더 많은 금액을 가지도록 분배를 하고, 커뮤니티 게임이다 라고 하면은 더 공평하게 금액을 배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흥미로웠던 거는 질문의 순서가 뭐냐에 따라서도 프레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요즘에 행복 지수가 몇 점이에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번 달 데이트 횟수가 몇 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행복 지수랑 데이트 횟수랑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데이트 횟수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행복 지수를 물어보면 데이트가 행복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심리적인 영향으로 프레임,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되게 꼭두각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꼭 말씀드릴 사례가 하나 더 떠올랐는데 이건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 주인공이 어디 강연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많아서 강연에 늦지 않게 이렇게 딱 하나 있었던 자리에 주차를 했대요. 근데 주차 자리가 너무 없을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주차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바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주변 차들이 다 빠지고 이 차만 덩그러니 놓여지면 이건 완전히 민폐 주차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한쪽 주차 라인에 너무 이렇게 붙여놓은 차를 보면서 왜 저렇게 차를 주차하냐라고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차 좀 이쁘게 주차하지 그랬어 이랬는데, 아까는 옆에 차 때문에 이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딱 이 프레임이 떠오르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이런 내용들을 좀 알다 보면 현실에서 제가 화를 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주차도 제대로 안 하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맞나 싶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공감이 가는 내용 중에서 제가 삶에서 실제로 행동을 바꿔볼 구체적인 목표들을 찾아서 적어봤습니다. 이 책이 특히 좋은 점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목표들을 좀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뽑은 목표가 좀 많지만 정말 삶에서 도움이 됐었던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인간관계와 관련이 된 건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상황 프레임을 적용하고 타인이 잘못했을 때는 사람 프레임을 적용한대요. 내가 잘못하면 상황 탓, 타인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각을 하면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각하면 차가 막혀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또 너무 저인 것 같아서 부끄럽고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죠. 누군가가 지각하면 이 내용을 떠올리면서 무슨 상황이었던 거야? 라고 상황 프레임으로 질문하기.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친구가 지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떠올라서 뭐라고 하려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던 건가? 라고 했더니 뭐가 달라졌을까요? 진짜 신기한 게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상대가 오히려 진심으로 미안해요. 왜냐하면 타인의 잘못을 사람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상황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늦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게으르냐? 라고 사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인간은 이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방어 본능이 생겨요. 실제로 게으르다고 할지라도 변명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 진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늦은 거면 억울하니까 잘못했다는 말보다도 그냥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황이 그랬다고 변명하듯 말하기 바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상황 프레임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나를 나쁘게 보지 않고 상황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게 돼요. 물론 인간관계에 100% 정답은 없어서 매번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공감이 되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프레임 차이가 있는데 그건 바로 회피 프레임과 보상 프레임의 차이예요. 어떤 도전하는 상황에서 회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걸 도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실패 확률을 더 보는 사람이고 보상 프레임은 이걸 도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보상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히도 보상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얻을 확률이 더 커지겠죠? 저는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회피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목표를 또 세웠죠. 무언가 도전을 해야 할 때 회피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다면 이 내용을 떠올리면서 보상 프레임으로 바꿔서 보상에 집중한다. 이게 제 삶을 진짜 많이 바꿔줬어요. 발표 울렁증이 되게 컸는데 강의에 도전하게 해줬고 유튜브에도 도전하게 해준 거죠. 심지어는 취미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실력이 되게 잘 안 오르는 거예요. 특히나 대회에 나가거나 누군가 구경을 하면은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회피 프레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매시를 했을 때 실패를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창피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그 스매시를 자꾸 안 하는 거죠. 근데 해야지 실력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어려운 순간에 스매시를 해봐야지만 스매시 실력이 늘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실력이 늘어서 게임에 이기고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거니까 해보자.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이렇게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볼 목표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걸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게도 인간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화가 빨리 가라앉고 실패에 익숙해지면서 실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심리책을 많이 보셔서 이해는 많이 되는데 어떻게 좀 잘 실천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처음 보는 분들도 오히려 쉽게 이해를 하고 실생활에 접목까지 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만의 책삼 실천 목표를 찾아보셔서 저처럼 변화의 씨앗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과 삶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